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4년형 폴스타2입니다. 2024년형 폴스타2는 하드웨어적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기본 구동 방식이 바뀐 거죠. 기본 굴림 방식이 싱글 모터의 경우 뒷바퀴 굴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기 모터와 인버터를 개선을 하면서 배터리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주행거리도 더 늘어났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449km고요. 기존에 비해서 32km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새 티맵 버전도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출력도 늘어났죠. 라인업은 기존처럼 싱글 모터와 트윈 모터 두 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싱글 모터입니다. 기본 가격은 5,590만원이고요. 여기에 파일럿팩과 플러스 패키지, 나파 가죽이 포함이 돼서 전체 가격은 6,828만원입니다. 2024 폴스타2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앞쪽에 스마트 존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조금 변경된 거 외에는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해요. 많은 전기차들처럼 폴스타2 역시 전체적으로 좀 매끈한 디자인이고요. 앞쪽도 대부분 막혀있죠. 헤드램프는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이 주간등 같은 경우에는 볼보와 거의 같습니다. 폴스타2는 소위 말해서 크로스오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가지 장르의 차의 특징이 한데 모여있어요. 앞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세단 같은데 옆이나 뒤에서 보이는 특정 바디 타입으로 찝어서 좀 말하기가 힘든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도 눈으로 봐서는 약간 좀 가늠이 잘 안됩니다. 테슬라 모델 3와 비교해보면은 전장은 좀 짧지만 전폭은 더 넓고요. 전고도 더 높습니다. 반면에 휠베이스는 눈에 띄게 짧고요. 그러니까 전장에 비하면은 휠베이스가 조금 짧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외장에서 가장 크로스오버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뒷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면은 세단 같기도 하지만 근데 트렁크가 또 열리는 거는 패스트백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세단과 패스트백 디자인을 혼합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테일램프는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좌우로 쭉 이어진 디자인인데 상단 부분은 저게 약간 디귿자 같잖아요. 그래서 저것도 약간 볼보를 연상시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측면과 뒤쪽에는 검은색 플라스틱 몰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저게 데미지에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죠.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10호, 사이즈는 245에 45와 19입니다. 폴스타가 기본적으로 좀 성능을 지향하는 브랜드인데 그에 맞춰서 싱글 모터지만 트레드웨어가 좀 낮은 타이어를 끼웠어요. 이 타이어의 트레드웨어는 340이고요. 2024 폴스타2의 실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차가 그냥 업데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실내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기존과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모니터에 새 티맵 버전이 들어갔죠. 기존의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폴스타2가 차 사이즈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차에 타면은 예를 들어서 1열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좌우의 폭도 조금 좁게 느껴지죠. 다른 전기차들처럼 이 차 역시도 친환경 소재로 보이는 그런 내장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차급을 생각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내장재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같은 데 만져보면은 이게 우레탄인데 약간 좀 부드러운, 그리고 천장과 필러에 쓰인 이 직물 같은 경우도 통상적인 직물과 그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모니터는 11.2인치 세로형 타입이 들어갔고요. 보통 요즘 자동차 업계 보면은 뭐 10.25, 그 다음에 12.3 보통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11.2인치예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사이즈고요. 근데 11.2인치인 걸 감안을 하면은 모니터의 체감적인 크기 자체가 생각보다 커 보이고요.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진짜 딱 그 태블릿 PC를 여기 붙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저번에 시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홈 버튼이 이거 딱 하나, 그러니까 물리 버튼이 아예 없고 심지어 홈 버튼조차도 이게 물리 버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크게 4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티맵 오토, 내비게이션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티맵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도 표시가 되고요. 주행거리 어시스트로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트릭 컴퓨터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행 가는 거리라든가 그러니까 소비량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행과 온도가 있잖아요. 전력 사용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홈 화면에서 상단에 보시면은 크게 4가지 탭이 있는데 이 카메라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 부분에 화면을 여기서 띄워서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넣으면은 딱 이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픽으로 보여주죠.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이 모니터 전체에 이제 꽉 차게 출력이 되는 건 아닌데 화질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여기서 크게 또 4가지 탭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행이고요. 주행은 말 그대로 이제 운전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스티어링 느낌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끄기와 낮춤 표준 3가지가 있습니다. 크립, 오프와 온도 있고요. 어시스트는 이제 ADS고요. 그러니까 ADS에서
일반 크루즈 컨트롤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충전 화면이고, 그리고 내부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드 조명인데, 통상적인 무드 조명과 달리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건 없고요. 단색입니다. 무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에 한 줄로 좀 은은하게 들어갔고요. 기어 레버 주변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버헤드 콘솔 위에 썬루프에 폴스타 로고가 비추는 건데, 이게 좀 되게 특이한 디자인이고, 이게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2열에 타야지 보여요. 주간에는. 미러 및 와이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차 문을 잠글 때 미러도 같이 접히는 기능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팀앱 오토와 누구 오토 등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능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블루투스 플레이어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음질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적용이 됐는데, 이 음질은 그냥 생각보다 되게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만 카돈이면은 보통 이제 되게 좀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음질이 되게 평범해요. 모니터 하단에 보면은 공지장치 탭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지장치가 꺼진 상태이고요. 이 바람개비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지장치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지장치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게 꽤 세분화가 돼 있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전원이 켜졌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을 겸하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쪽에 USB 단자 2개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 USB 그 커버와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약간 고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죠. 센터 플로어는 이게 높이 자체가 좀 높고요. 또 이쪽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간감이 조금 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짧고, 그리고 좀 특이하게 또 여기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죠. PRND는 앞뒤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되고요. 이제 P 버튼은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되고요. 오디오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볼보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도 비상등 버튼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있네요. 센터 플로어 양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딱 핸드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공간이에요. 글로우 박스는 이게 용량이 꽤 큰 편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도 그냥 따로 직물 같은 소재가 깔려 있는 거 아닌데, 플라스틱이 느낌이 괜찮고요. 폴스타2는 실내에서 그 수납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닌데, 예를 들어서 컵홀더도 오픈형으로는 이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추가 컵홀더는 이 센터 콘솔 박스를 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해제를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완전히 떼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량이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센터 콘솔 박스 커버가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어갑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만 열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완전히 뒤로 넘어가요.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는 크기고요. 림에 적용된 가죽은 좀 매끄러운, 근데 손에는 좀 잘 잡히는 그런 감각이에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스포크에 적용된 버튼들도 이게 볼보와 거의 비슷하죠.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들어갔고요. 지금 보시는 게 기본 화면입니다. 이 기본 화면에서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 양과 주행 거리, 그리고 속도계 등이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이 화면에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트릭 컴퓨터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볼보차와 거의 같고요. 시트의 크기는 성인 남자에게도 괜찮은 크기고요. 좌우 서포트를 지지해주는 기능성은 생각보다는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하체처럼 시트의 쿠션도 조금 탱탱한 편이고요.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뭐 우레탄이라든가 가죽, 그리고 직물까지 여러 가지 소재가 복합적으로 쓰였습니다. 도어 포켓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길이는 긴데 높이가 약간 좀 있어요. 폴스타의 전체 상품성에서 이제 단점이 2열 공간인데, 이 차 기본 패키징이 2열 거주성 공간에 아주 그렇게 크게 할애를 한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2열 도어가 그렇게 넓게 열리지도 않고요. 2열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 이게 좀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뒤 사이에 주먹이 딱 하나 정도만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이 하나가 좀 꽉 끼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열이 좀 좁죠. 결정적으로 2열 시트는 1열보다 당연히 작기도 한데 쿠션 자체가 더 단단하고요. 좌판도 좀 짧습니다. 그리고 1열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이 아래쪽에 공간도 제한이 되죠. 딱 신발이 이 정도만 들어가고요. 가운데 부분도 이게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꼭 내연기관 같죠. 그래서 2열의 거주성 부분에서 좀 더 불리한 부분이죠. 2열 승객을 위한 송풍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1열과 달리 송풍구는 또 세로형이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USB 단자 하나가 있고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이 루프의 그 면적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2열에 앉으면은 개방감이 상당히 좋죠. 참고로 따로 이렇게 유리가 열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틴팅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05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005리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2열이 좁기도 한데 그 트렁크 용량도 그렇게 큰 편 아니죠. 405리터면은 C 세그먼트 해치백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뒤가 여러 가지 형태의 차들이 섞인 것 같잖아요. 근데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팩처럼 이렇게 뒷유리가 같이 열립니다. 바닥에 커버를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꽤 큰 용량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최대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부터 2열 시트까지는 약간 경사가 있는 편입니다. 앞쪽에 트렁크 용량은 45리터고요. 그러니까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괜찮은 편인데 이 앞쪽에 이제 커버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이 앞쪽에 트렁크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또 깔려 있어요. 예, 폴스타2는 시동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키를 가진 사람이 차에 타면은 자동으로 전원 대기가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시동을 좀 걸어 놓은 상태로 밖에 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그게 약간 좀 곤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공조장치가 꺼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아마 히트펌프 소리 같은데 그 전자분 돌아가는 소리, 우웅 소리가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 큰 편입니다. 2024 폴스타2의 싱글 모터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본 굴림 방식이 앞바퀴에서 뒷바퀴 굴림으로 바뀌고요. 출력도 299마력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비하면은 68마력이 상승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사실 앞바퀴든 후륜이든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속도가 높아지거나 또는 회전할 때 보면은 조금 더 매끄러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폴스타2의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는 하체의 느낌이 꽤 다른데 듀얼 모터가 이 싱글 모터보다 한층 좀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싱글 모터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편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듀얼 모터를 먼저 이제 시승을 한 다음에 싱글 모터를 타면은 싱글 모터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싱글 모터만 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폴스타가 예전에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였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로 와서도 어느 정도는 좀 고성능을 지향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싱글 모터 이 자체로만 보면은 그래도 좀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정확히는 단단함보다는 좀 탄력적인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크립 모드의 경우에는 오프와 온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자동 변속기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발 떼면은 그러니까 천천히 앞으로 좀 굴러가잖아요. 딱 그거와 비슷한 그런 그 속도고요. 반면에 이 크립을 오프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발 떼잖아요. 그러면 굴러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스티어링 느낌은 가볍게와 표준, 단단하게가 있는데 세 가지에 따라서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향을 했을 때의 느낌 자체는 가볍게로 해도 조금 뭐라고 그러죠? 정확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전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조금 크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음색이 좀 달라요. 보통 전기 모터 돌아갈 때는 좀 이렇게 윙 하는 이제 그런 소리가 있는데 이 차는 약간 좀 그라인더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려요. 이 차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밖에서 봤을 때 어느 장르의 차인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굳이 시트 포지션으로 보면은 세단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금 높은 세단. 운전석에 앉아서 이제 운전을 하면은 통상적인 세단과 약간 좀 높은 느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크로스오버라든가 SUV는 당연히 아니고 그래서 앞쪽의 시야가 이제 세단과 비슷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세단보다는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앞쪽에 시야가 좀 잘 들어오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승한 EX30처럼 바깥쪽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얇아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지만 금방 좀 눈에 익숙해집니다. 반면에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밖에서 보면은 저 후방 시야가 뒷유리가 큰데 막상 이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보여지는 그 면적 자체는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가 그렇게 전장이 긴 차는 아닌데 회전 반경은 그러니까 전장이라든가 휠 베이스 대비해서는 조금 길지 않나 생각이 돼요. 운전해 보면은 앞바퀴가 조금 덜 꺾이는 느낌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는 끄기와 낮은 표준이 있는데 보통 전기차가 회생제동 레벨에 따라서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질감이 달라지잖아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역시 끄기고요. 이제 끄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그러니까 타력 주행이 좀 강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끄기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발 떼면은 저항 없이 이렇게 쭉 굴러가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 낮음을 누르면은 당연히 회생제동이 조금 더 세게 걸리는데, 이게 급한 내리막에서는 약간 그 내리막 경사로 조절장치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준을 선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멈추는 원페달 드라이브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 표준을 선택을 하면은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립을 오프를 해야지 이렇게 완전히 멈추고요. 온 상태에서 표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달리다가 발 떼면은 이제 거의 멈추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크립 상태까지만 속도가 줄어듭니다. 이 차는 하체가 기본적으로 조금 단단한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노면의 충격은 흡수를 잘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빨래판 구간에서도 보통 서스펜션이 안 좋으면은 여기 지나갈 때 두두두두 하거든요. 근데 비교적 매끄럽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좀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하체 감각이고요. 또는 듀얼 모터에 비하면은 좀 더 보편적인 그런 승차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폴스타2를 처음 시승을 하면서 약간 인상적인 게, 이 차가 생각보다 방음이 좋은 건데, 그러니까 따로 이중접합 유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소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한 90 정도로 달릴 때도 타이어 소리가 그렇게 작다, 조용한 건 아닌데 이 정도면은 무난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음에는 괜찮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은 전기차들이 가속 그 페달 초기 반응이 마일드하게 세팅을 하는데, 이 차도 싱글 모터기도 하지만 초반에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초기 반응이 그렇게 빠르게 세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좀 마일드하죠. 예를 들어 대략 한 90 정도에서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이 299마력으로 있다 보니까 특히 전기 모터가 초반에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초반에 반응은 빠른데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았을 때, 스로틀 궤도율이 낮을 때, 그때는 반응이 마일드합니다. 이거는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전기 모터의 그 소리가 좀 잘 들리는 편인데, 지금처럼 속도가 대략 한 90 정도일 때도 천천히 가속을 하면은 윙 하고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는 편이고, 뒤에서는 조금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보통 싱글 모터, 뒷바퀴 굴림의 전기 모터로 내리막을 좀 빠르게 달리면은 내연이든 전기차든 뒤에서 뒷바퀴 굴림이 구동 방식이 되는 건 동일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 내리막에서 자세가 꽤 안정적입니다. 지향하는 그 성격과, 그러니까 가속 페달은 좀 반응이 마일드하긴 하지만 타이어와 셰시 이런 게 매칭이 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좋은 느낌. 생각보다 또 제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요. 참고로 이 차는 따로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스포츠, 에코, 노멀 뭐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 없고요. 통상적으로 있는 게 스티어링, 원페달 뭐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뭔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뭐 조합을 해서, 또는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제한적이죠. 그리고 출력에 맞게 가속력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9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2초고요. 그래서 사실 폴스타가 뭔가 좀 정확히 매칭되는 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가속력도 좀 이렇게 매칭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싱글 모터인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은 좀 대략 비슷한 그런 느낌. 이 차가, 그리고 이게 초반에 가속 페달이 반응이 마일드해서 그렇지 실제로 풀악셀 하면은 딱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 차가 기본적으로 하체가 고속에서도 그렇게 뜨는 느낌이 크지 않고, 바람 소리도 전면 쪽에서 고르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고속 안정성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차 컨디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차가 좀 떱니다. 앞쪽에 아래쪽에서 좀 차가 좀 떨어요. 그리고 차가 시승을 할 때마다 이게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데 작년에 시승했던 차보다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거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느껴지네요. 작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조용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게 조금 더 커진 느낌이에요. 푸른으로 바뀌면서 일상에서는 차이가 안 나는데 코너 돌 때 여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비하면은 뭔가 속도가 더 높게 나오는 건 물론 뭔가 그 운전할 때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좀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 폴스타2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외형적으로 많이 바뀐 건 없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좀 바뀌었죠. 뒷바퀴 굴림 기본으로 바뀌고 출력이나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배터리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품성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내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수입 전기차들은 국산차에 비해서 이제 주행거리가 좀 짧은 게 단점이었는데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주행거리가 대략 한 440km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행거리 면에서도 이제 그런 좀 아쉬웠던 점을 좀 보강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기존 시승기에서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실내 공간이 좀 작죠. 폴스타2가 태생이 원래 볼보의 고성능 버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 브랜드로 와서도 딱히 무슨 이제 거주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되게 신경을, 적어도 이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쓰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 브랜드 자체가 지향하는 게 좀 범용적인 그런 성격은 아니어서 실내에 좀 넓은 거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 사이즈를 감안을 해도 실내 공간이 좀 작은 편이죠. 반면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새 TF 버전이 들어갔고요. 이제 주요 편의 장비도 거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풍 시트도 있고요. 뭐 오토홀드라든가 ACC, 차로 중앙 유지 등이 있는데 차로 중앙 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지키긴 하는데 이게 조금 굽은 길에서는 가끔 가다가 너무 급하게 이제 스티어링 토크가 작동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이로써 2024 폴스타2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